안녕하세요. 오모데우스 제3강 특이점 2045년이 되면 인간은 죽지 않는다. 자, 이 말은 그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데 레이 커즈와일이 쓴 그 책이 번역돼 나왔는데 그 이제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이죠. 그래서 이 특이점이 오면은 요 특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 이제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의 지능의 합, 여기 이렇게 됐어요. 2045년에 컴퓨터가 모든 인류 지능의 합계를 초월한다라고 돼 있어요. 요 시점이 바로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인간을 초월하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인공지능이 모든 인간의 지능을 합한 걸 초월하는 그 타이밍, 그게 바로 2045년이 되는데, 요 때가 되면은 인간을 죽지 않게 하는 기술이 실현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점이 바로 그 특이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 Singularity is near라는 게 뭐예요? 특이점이 가까웠다, 그런 뜻이죠. 특이점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이제 2020년이니까 앞으로 25년 후에 불사영생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 45년에 출현한다. 그것이 NRG 기술을 통해서 이제 그것이 구현이 된다. 그러니까 NRG 기술이라는 게 나노 기술, 로봇 기술, 그 다음에 유전공학 기술이라는 나노, 로봇이 바로 인공지능이죠. 그 다음에 유전공학. 기술이 합한 이 기술이 결국에는 그 인간을 불사영생하는 게 만든다. 그게 2045년이면 그렇게 된다. 이걸 예언을 한 사람이 바로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이 사람인데, 이 레이 커즈와일은 그 전에도 다양한 예언들을 해서 한 70%를 맞힌 사람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21세기 에디슨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예언을 한 내용들이 상당히 구체적. 이 사람은 이제는 과학기술자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까지 본 우리가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역사학자였거든요. 기본적으로 역사학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학기술자로서 레이 커즈와일이 더 전문성 있는 어떤 그런 예측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레이 커즈와일이 이런 책을 내게 되고, 그래서 이 특이점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논란들이 있지만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는 사실이죠. 자,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는 길가메시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죽지 않는다. 2045년이 되면 인간은 죽지 않는다. 길가메시 프로젝트는 뭐였어요? 인간이 불사영생한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불사영생.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 되는 그 가장 분명한 특징은 불사영생에 있단 말이에요. 불사영생. 불사라는 건 뭐야? 죽지 않는 거잖아요. 불사. 죽지 않는 영생한다고 하는 불사영생. 그래서 이 길가메시라는 그 수메르 신화의 나오는 그 인물을 통해서 우르의 왕, 당대 최고의 왕이었고, 신의 피를 3분의 2 정도, 신의 혈통에 그렇게 들어와 있는 영웅이었는데, 이 영웅이 이제는 가장 친한 친구가 엔키두가 죽음으로써, 역시 아무리 내가 신의 혈통을 타고 났어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운명에 대해서 좌절하게 되죠. 그래서 불사영생을 찾으러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오투나 필셈이라는 존재, 바로 성경에 나오는 노아와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신의 나라인 바로 딜문에서 영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딜문을 찾아가서 우투나 필셈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불사영생할 수 있는 약초를 어찌어찌 해서 이렇게 얻어서 오다가 결국 잠깐 쉬는 팀에 뱀이 와서 꿀떡 먹어버려가지고 결국 실패를 했죠. 바로 요와 같은 길가메시가 불사영생을
추구를 했잖아요. 근데 이 당대의 영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류가 지금 어떠냐면 인류가 사실은 그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을 엄청나게 축적하고 활용함으로써 사실 인류의 능력이 지금 과거보다 엄청나게 그 발전을 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결국에는 추구하게 되는 것은 이렇게 길가메시처럼 불사 영생을 추구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과학기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그 유발 하라리의 그 길가메시 프로젝트에서 주장하는 내용이었고, 요거를 아주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이제는 그 제시를 한 사람이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는 2045년이라고 딱 못을 박아가지고 인간은 죽지 않는 기술 이때 나온다. 이때가 바로 특이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신이 될 때가 2045년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예측입니다. 그래서 이 나노 기술, 그러니까 이제 그 로봇 기술, 유전공학 기술, NRG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된다고 하는데, 이 양반이 이제는 2013년에 제가 보니까 이제 자료를 검색해 보면 2013년에 조선닷컴 박승혁 기자하고 이게 대담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 읽어보지는 않겠지만은 여기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이때 이제 2013년에 이렇게 레이 커즈와이라고 이게 대담한 이 얘기입니다. 자, 몇 구절만 쫙 뽑아서 그냥 보는 겁니다. 컴퓨터 일종의 컴퓨터 과학 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니까 산술급수적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추세대로라면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2029년, 그러니까 앞으로 9년 후에는 컴퓨터의 능력은 개별 인간을 뛰어넘는다. 2029년은 개별 인간을 뛰어넘고 2045년엔 전 인류 지능의 총합마저 크게 앞질러 버린다고 예측했다. 이 시점을 그는 특이점, 싱글레리티라고 부른다. 그는 이 시기가 되면 인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예측한다. 예측해서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그 지능의 총합을 뛰어넘는 요 시점 2045년인데 요때가 또 죽지 않는다고 해놨으니까 아주 그 중요한 적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게놈 지도, 그러니까 게놈이 뭐예요? 유전자죠. 유전자. 인간의 유전자 지도 완성으로 생명공학은 예측 가능한 발전 궤도에 올라섰고, 의학이죠. 의술은 곧 기하급수적 발전의 문턱을 넘을 것이다. 처음 게놈 지도의 1%를 해독하는데 7년이 걸렸지만은 나머지 99%를 해독하는데 또 7년밖에 안 걸렸다. 그러니까 엄청 빠르다는 거죠. 컴퓨터 기술이 발전한 속도를 상상해 보세요. 10년 안에 심장질환과 암에 대한 연구가 거의 끝나고 20년 안에 인류는 모든 질병을 극복합니다. 20년 안에 인류는 모든 질병을 극복합니다. 근데 이게 2013년에 이 얘기를 했으니까 2033년 안에는 모든 질병을 극복한다. 자, 그러면 신종 코로나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얘기만 들으면은. 그렇죠? 여기서 또 이제는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이라니, 그럼 인간은 신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이제 기자가 물으니까, 우리가 절대로 신이 될 수는 없지만 신처럼 되어갈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서 신은 전능하고 강력하고 아름답죠. 진화란 곧 진화라고 하는 것은 점점 신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인류는 우주 만물의 섭리를 끝없이 통찰하고 해석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진화를 가능케 합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진화를 허락한 것이죠. 자, 이거는 이제 각자 이제는 들으시는 분은 반발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 말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말에 대해서 평가를 안 하겠습니다. 평가를 안 하고, 저는 수긍이 가는 얘기다, 끄덕끄덕 맞는 얘기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원래 과학기술론자예요. 과학기술 혁명론자이기 때문에 원래가
레이 커즈웰 당연한 얘기를 하는구먼. 뭐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 인간의 진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과학기술에 의해서 이렇게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 지식, 그러니까 특히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우주 만물의 섭리라기보다는 법칙이라고 그랬죠. 법칙을 끝없이 통찰하고 해석하는 게 인간이 다른 그 생명체들하고 틀린 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만이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이 세계를 대자화시켜, 자기 자신도 대자화시켜서 보면서 하나의 그 법칙을 만들어서 구성해낼 수가 있는 존재, 파악할 수 있는 존재. 대단한 거죠. 자. 그래서 레이 커즈와일은 어떻게 얘기하게 되냐면은, 자기가 이제는 1990년에 2029, 자기가 이제 예언을 하기를, 1990년에 2009년쯤에 스스로 운전하는 차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자기가. 예측했어요, 이 사람이. 그걸 요즘 뭐예요? 자율주행차라고 그래서 자율주행차.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에 그 택시기사들인가 뭐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점이 뭐예요? 지금 택시기사라는 직업이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자율주행차가 나와버리면은 택시기사들이 기사분들이 직업이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애들 다 차가 그냥 운전자가 없이 차가 다 다니니까. 그렇죠? 자율주행차는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가 나올 걸 예측했는데 2009년에 그런 차가 있었지만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으면 틀린 것으로 쳤다. 그러나 아주 틀린 건 아니고 구글이 조종하는 무인차가 나와서 지금 그러니까 자율주행차가 지금 자율주행차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자율주행차와 3D 프린터. 자기가 예언했다 이거죠. 그때 3D 프린터. 3D 프린터가 뭐예요? 3D 프린터라는 게 이제는 필요한 물건들 같은 거 이렇게 데이터를 넣으면은 프린터에서 물건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3D 프린터도 지금 나와서 3D 프린터 가지고 물건 생산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린 게 아니다. 자기가 예언을 했던 거잖아요. 3D 프린터가 나온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기술이 급격히 발전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을 하는 게 가상현실과 홀로그램 기술이 진짜 현실과 비슷해질 것이다. 그렇죠. 바로 가상현실이 뭐예요?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써요. 증강현실, 가상현실, 홀로그램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돼? 우리 요즘 영화 보면 맨 나오는 것들이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가지고 이렇게 컨트롤하는 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화면에 영화 같은데. 그래서 진짜 현실과 비슷해져 가지고 어떻게까지 비슷해지냐면은 이 가상현실과 홀로그램, 증강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가상세계 속에서 체온, 숨 쉬는 거, 체온, 어떤 느낌, 이런 것까지 똑같이 느낄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내가 홀로그램을 이렇게 띄워가지고 거기에 무슨, 저는 돈가스를 좋아하니까 돈가스가 딱 떴어. 돈가스를 돈가스에다가 칼을 딱 대고 이렇게 썩썩 쓸 때, 스테이크 쓴다. 그러면 스테이크 쓸 때 스테이크 냄새가 나고, 어떻게, 써는 감각이 전해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홀로그램 자체에서. 그런 느낌을, 그런 몸에 그렇게 연결이 돼서 몸의 감각이 그렇게 느끼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건 뭐예요? 인간의 감각의 확장이죠. 인간의 그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자체의 확장이야. 확장하는 거예요, 계속. 영역의 확장이야. 개체의 영역의 확장. 자, 이런 식의 이제는 가상현실 그리고 홀로그램 기술이 이런 정도로까지 발전해서 인간의 오감과 맞닿아가지고 오감의 현상을 일으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전에는 눈으로 내가 스테이크라는 홀로그램으로 딱 떴어. 스테이크가 뜨면은 내가 딱 보는 순간 냄새가 들어온다. 왜냐면 우리 감각기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서 사실 뇌가 냄새 맡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는 뇌가, 우리가 냄새 맡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뇌가 맡는 거예요, 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코에 신경이 맞는 게 아니고 그 뇌에서 그런 냄새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뇌가 해석하는 거란 말이야. 사실상에 있어서는 그 정보를 해석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예 코가 없어도, 여러분의 코가 없어도 뇌의 그런 반응을 일으켜 버리면은 실제로 여러분은 그 스테이크 냄새를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코라는 그 감각기관이 없어도 그렇게 뇌에 작용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뇌 인지하기 그런 거예요. 그래.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어떤 게 나오냐면은 통신과 여행, 출장 등 공간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하게 된다. 그렇죠. 여러분 토탈 리콜이라는 영화 보면은 예전에 최근에 나온 토탈 리콜 말고 옛날 토탈 리콜 아놀드 슈왈제너가 나온 거 있잖아요. 그 영화 보면은 화성에 여행을 가는데 진짜 여행 가는 게 아니고 토탈 리콜이라는 회사에 가서 화성 여행 프로그램을 사죠. 그래서 거기서 의자에 앉으니까 어때? 실제로 화성에 가서 여행하는 듯한 어떤 그런, 실제로 거기서 이쁜 여자도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그 사람의 어떤 환상, 여행의 그런 것도 다 실현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공간적으로. 그러니까 요즘에 나와 있는 게 뭐 있어요? 박물관 가서 이렇게 박물관 구경하러, 박물관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집에 앉아가지고 실제로 박물관에 들어간 것 같은 그거를 느끼게 해주잖아요. 거기 있는 물건들이 전시된 것 같이 이렇게 그런 거를 3D 저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제공을 하잖아요. 네, 그런 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박물관에 직접 여행 가지 않고 그런 거. 그게 또 뭐가 있어요? 서로게이터라는 영화 보면은 그냥 집에 앉아서 회사에 출근하지도 않고 누가 출근해? 나와 똑같은 로봇을 하나 만들어서 로봇을 출근시켜가지고 로봇을 일하고 자기는 그 로봇과 연결돼가지고 뇌가 연결돼가지고 전기적 신호를 보내가지고 로봇이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나이는 내가 방 안에 앉아있는 건 나이가 50살인데 로봇은 쌩쌩한 20대니까 거기서 젊은 여자하고 또 연애도 하고 그렇게 거기서 서로게이트라는 영화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개념들이 다 바뀐다는 거지. 영화들에 다 나와 있는 거죠. 자, 저는 원래 이게 SF 종류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영화들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드리는데, 이런 영화를 모르는 분들은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집에 앉아서 출근 안 해. 그냥 거기에 이제 윌리스인가? 브루스 윌리스인가 저기 있잖아요. 거기 유명한 영화 배우가 그냥 집안에 앉아 있는데 형사야. 근데 형사인데 자기는 직접 출근 안 하고 서로게이트 해서 자기 로봇을 출근시켜서 자기야 그게 형사 범인들 잡으러 다니고 그게 직접 하고 자기는 집안에 앉아서 있다가 그냥 거기 연결하는 좌석에 앉아 있다가 잠시 쉴 때 밥 먹고 그냥 앉아서 라면이나 먹고 이렇게 집에서 잠옷 입고 앉아서 그거 하고 있으면 로봇이 밖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죠. 3D 프린터는 10년 안에 완전히 상용화될 것이고, 그러니까 완전히 상용화되는 게 20년 안에는 음식과 옷도 프린트해서 살 수 있다. 음식을 어떻게 프린트해서 삽니까? 사실 음식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딱 볼 때 감자다 고구마다 하는 게 감자나 고구마나 다 단백질 덩어리들이잖아요. 단백질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러니까 3D 프린터에다가 감자 내놔라 그러면은 어떻게 돼? 단백질하고 그 구성 요소들을 이렇게 재료를 합해가지고 진짜 고구마 감자를 똑똑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3D 프린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앉아가지고 감자 고구마 쪄서 내놔라 이렇게 딱 치면은 그러니까 감자 고구마 자체가 없어도 감자 고구마 자체가 쪄서 온단 말이에요. 쪄진단 말이에요. 생성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인공식품이라. 인공식품.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인공식품 시대. 그러니까 뭐해? 그러니까 저 들판에서 감자 재배를 안 해도 감자의 특성을 저기 해가지고 재료를 합해가지고 완성된 감자를 그냥 만들어낸다 그 얘기예요. 농사를 안 져도 그런 얘기라고. 그렇죠. 그게 된다는 얘기들은.
인공식품을 만들어낸다는 게 인공식품을 먹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제 저 특이점 이후 인간은 기계와 항상 연결되어 있어서 기계가 곧 인간이고 인간이 기계인 시대가 펼쳐진다 그런 얘기예요. 당신이 24시간 곁에서 떼놓지 않는 스마트폰을 생각해 보세요. 몸에 이식되지 않았을 뿐이지 깊이 의존한다는 측면에서 사실상 이미 뇌의 연장 아닌가요? 이렇게 브레인 익스텐더 아닌가요? 브레인 익스텐더. 뇌를 이미 연장한 거 아닙니까? 그 스마트폰이라는 게 뇌 연장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잃어버리면 기억을 잃어버린 거야. 그렇죠. 스마트폰에 모든 저장이 다 돼 있는데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어. 그러면은 뇌를 연장시켜서 스마트폰을 뇌의 한 부분을 만들어서 거기다 기억 장치를 해놨는데 기억을 넣어놨는데 그 잃어버리면 현재 뇌는 바보가 되는 거지.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게 연장이 돼서 연결이 돼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연결돼서 활동을 계속 해왔다는 개념이잖아요. 뇌 연장 아닌가요? 그럼 이게 이 스마트폰 잃어버리면 그 데이터는 어디 가서 찾습니까? 이거 참 큰일이네. 그러면 어떻게 찾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만 이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 뭐 USB 집에 있는 USB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어떻게 되는 게 스마트폰에 여러분이 여기에 저장 장치 있는 내용을 클라우딩, 그러니까 공동 저장소, 클라우딩 그 컴퓨터라고 해서 공동 저장소 개념으로 이렇게 그 저장 장치가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스마트폰 잃어버려도 스마트폰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그러니까 일종의 그 가상기계가 있는 거죠. 일종의 가상 스마트폰, 가상기계로서의 가상기계라는 게 뭐 소프트웨어 스마트폰이라는 게 이게 눈에 보이는 스마트폰 말고 소프트웨어 가상기계가 있어서 가상기계가 그 여러분 안에 그러니까 네트워크상에 그 각종 여러 가지 그 분산된 컴퓨팅 그 하드웨어 그 저장 장치에 가상기계로 존재를 한다. 가상기계로 존재를 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 여러분이 그 스마트폰을 현실적 스마트폰을 쓸 때마다 그 데이터들이 거기 같이 그 동기화가 돼가지고 거기서 작동을 하게 만들어버려. 그럼 어떻게 돼?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잃어버려도 그 연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가상기계를 그 안에 스마트폰 휴대폰이 있으니까,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저기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다시 그 스마트폰 하드웨어 하나 사가지고 그 가상기계를 다시 넣어놓으면은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를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클라우딩 그 저장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요게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 잃어버렸을 경우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서버에 연결해서 뇌의 기억을 분산 저장한다. 그런 거죠. 또는 다른 사람의 뇌와 연결해서 기억을 공유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 안 가지고 다녀도 스마트폰 안 가지고 다니고 어때? 피부에다가 스마트폰을 인식을 해서 가상 스마트폰, 가상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의 피부에 그 스마트폰이 이렇게 뜨게 만들어 가지고 홀로그램으로 뜨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대화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즘에 저 토탈 리콜 새롭게 나오는 영화 거기서 나오는 콜린 파월인가 저 주인공 거기서는 이 팔뚝에 스마트폰이 있죠. 팔뚝에 스마트폰이 있어. 아예 이 기계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하고 뇌와 연결해가지고 기억을 공유한대. 가능해지고 마치 USB를 사용하던 뇌를 컴퓨터와 연결해서 업로드하고 우리는 생물학적 사고관의 한계를 넘어서서 점차 기계적 사고관의 영향을 받게 되면은 그럼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기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생물과 기계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생명체, 바로 바이올로직한 우리 그 탄소 생명체와 기계체가 합한 거. 그걸 뭐라 그래? 안드로이드라고 그래. 안드로이드 같은 거 하이브리드가 된다. 그런 얘기. 그래서 생각이란 프로세스 대부분이 클라우드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자, 그러면은 그래서
2045년 특이점은 현 상태의 발전 속도를 전제로 하는데, 이 사람의 믿음은 뭐냐면은,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인간은 태생적으로 진보와 발전을 추구하는 생물이다. 이런 존재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가치관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해서 게을러지는 것이 아니라 더 재밌는 일을 하려고 자꾸 한다, 그런 얘기예요. 따져보면 인간은 더 좋고 더 재밌는 일을 자꾸 추구하게 돼 있는 게 원래 인간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살게 되면은 오히려 지루한 세계가 아니고 더 창의적인 일을 하려고 자꾸 한다, 그런 게 영원히 살게 되면 몇몇은 게으르게 살기를 선택하겠지만 대다수 인간은 여전히 진보와 발전을 향해 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영원히 살게 된다고 여러분이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은 뭐를 하고 영원히 살게 되면 지겨운데, 지금도 죽고 싶은데 뭐하러 영원히 살아, 지금 내가 이게, 그건 왜 그래? 사는 게,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은 너무 사는 게 힘든 사람들이나 그렇죠. 돈 많은 사람들은 죽기 싫어, 그런 얘기야. 돈 많은 사람들의 유일한 걱정은 뭐야? 죽을까봐 걱정하는 거죠. 몸에 병들까봐. 아주 냉정하게 따져, 이건희가 지금 돈이 아무리 많아도 병원에 지금 갇혀가지고 못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봐야 뭔 소용 있어, 그런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유일한 걱정은 뭐야? 건강하게 살아야 돼. 건강하게 쾌적하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돈이 많다고 해서 쾌적한 것이 아니니까 또 문제긴 하지만은, 돈이 많으면서 즐겁게 살아야지 그게 정말, 그러니까 부유하면서 즐겁게 살 수 있어야지 그게 진짜 사는 거 같이 사는 거죠, 사실. 근데 그게 어리 쉽겠습니까? 하지만은 내용상으로 이제 영원히 산다고, 만약,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 내가 죽음에 대한 걱정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그리고 내가 늙어서 죽는다는 걱정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냥 탱자 놀자 하면서 이렇게 살 수도 있겠죠? 맨날 노래, 그것도 좋은 얘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는 거잖아. 이게 나쁜 거예요? 이거 좋은 거잖아요.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거, 재밌는 거를 찾아서 하시라. 남한테 피해를만 안 주면 돼. 열심히 그렇게 재밌게 사세요. 전 이렇게 권하고 싶고, 만약에 근데 내가 영원히 살면 질병에 걸려서 죽을 염려가 없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은 여전히 진보와 발전을, 진보와 발전이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진보와 발전을 꼭 진보와 발전이 고상한 얘기 할 필요 없고, 어떻게 돼? 인간은 뭔가 더 고차원적인 걸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기계를 사용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몸을 이렇게 만들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고, 이것도 이게 짜증난다.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이렇게 몸 가지고 있는 것도 아주 짜증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 몸에다가 기계를 이렇게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하는, 이거 피곤해.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맨날 먹어야 돼. 감자 여기 만들어내라 3D 프린터 해가지고 감자가 뚝 떨어지는 감자 먹었다, 고구마 먹었다, 스테이크 나와서 스테이크 먹었다. 그거 안 먹는 세상 없나? 지겨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 먹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고,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고, 이게 자꾸 자유를 추구하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때? 그 사람은 또 진보와 발전을 추구하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게으르게 살기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또 계속 새로운 차원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있다. 이것이 바로 레이 커즈와일의 인간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인간관 자체에 저는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레이 커즈와일이 인간성을 긍정하는 거잖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새로운 것, 더 나은 것. 그러니까 자기 한계를 끊임없이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성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레이 커즈와일의 기본적인 인간관인데, 자, 이거 맞는 얘기일 수도 있고 틀린 얘기일 수도 있고, 각자 이제 입장에서 이제 판단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레이 커즈와일과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아, 맞아. 이 세상에 그 우리가 앞으로 기계가 이렇게 되고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나노 기술이 발전, 생명호가 발전하면은 이게 홀로그램 기술, 뭐 가상현실 뭐 이렇게 다 하게 되면 어때? 인간이 점차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육체적으로도 변화하는 게 다 변화되면서 이렇게 가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빨리 이 시장을 이거를 빨리 해보자. 누가 해보자 그래? 주로 아쉬운 놈들이 뭐야? 돈 있는 놈들은 아쉽단 말이에요. 돈 있는 놈들은 뭔가 또 사업거리를 자꾸 만들려고 하잖아요. 돈 벌려고. 그러니까 그런 놈들이 뭐야. 이 회사 같은 걸 회사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 유명한 회사들이 다 그런 회사들이 뭡니까? 그런 회사들이 이제 우리가, 레이 커즈와일과 같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뭐를 하게 돼요? 이제는 이렇게, 레이 커즈와일이 요 칼리코, 그러니까 이 구글이라는 회사, 그래서 이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오라클 그 최고 경영자들은 뭘 하냐면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구글이라는 회사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그 안드로이드 폰에, 안드로이드 잘, OS, 저기잖아요. 요즘 구글 다 저기 하고 있죠. 애플사만 뭐 자기 독자적으로 가고 있는 거고, 구글, 아마존, 뭐 유명하죠. 오라클. 오라클.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건데, 데이터베이스 시장의 최강자. 사실 오라클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오라클이 아주 유명한 회장이 뭐 앨리슨인가 그래요. 레리 앨리슨,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그래서 그 아마존은 뭐예요? 베조스라는 사람. 그 다음에 구글의 이제 회장들이 뭘 하냐면은, 구글, 아마존, 오라클 같은 미국을 대표하는 정보기술 회사들이 요즘 뭘 하고 있냐면은, 가장 그 도전하는 목표가 뭐예요? 영생. 불사 영생의 길로 가야 되겠다고 하고, 이 기업들이 지금 구글, 아마존, 오라클 같은 기업들이 불사 영생을 이룰 수 있는 자회사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추구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길가메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그 자기 자회사를 만들고 그 자회사들에게 막대한 자금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정말 심각하게 불로초를 개발해 이들은 정말 심각하게, 그러니까 이 지금 구글, 아마존, 오라클 최고 경영자들이 지금 불로초를 개발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기업체를 지금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저기 한 얘기가 아니라 그 공허한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이게 지금 이 회사들이 뛰어들고 있는 거는 뭐야? 돈이 되니까 뛰어드는 거 아니겠어? 돈이 되니까. 막말로 아까 얘기한 이건희, 그런 분도 불사 영생, 거기서 불사 영생하게 해준다면은 돈 많이 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나 개념이 시장이 있다는 거지, 시장. 그렇죠. 시장이 크니까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런 기업체들이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는 어떤 인간의 본성에 맞닿는 그런 투자라고 할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구글 같은 회사, 구글의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 레리 페이지는 2013년에 칼리코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구글의 자회사를 편입시켰다. 그래서 이 칼리코라는 회사, 구글에서 만든 이 칼리코라는 회사, 2013년에 이 회사가 목표하는 건 뭐예요? 영생까지는 바라지 않는데 500살까지는 살도 500살까지 살 수 있는 기술,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소박하게 500살까지만 살 수 있는 기술, 요게 이제 목표야. 여기 아주 그냥 발발발 거리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참여를 해서 수많은 천재 과학자들이. 그래서 자금을 구글 벤처스라는 곳에서 투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벤처 금융회사를 또 구글 자회사가 있는데, 그 구글 벤처스가 투자하는데, 구글 벤처스라는 투자금융회사가 투자하는 보유 자산 36%를 투자해놨어요. 칼리코에다가. 그러니까 구글의 투자금융회사, 그러니까 은행은 아니고 투자금융회사니까 투자회사가 자기의 보유 자산 36%를 투자할 정도니까, 어때? 전력 투구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500살까지 사는 게 목표야. 그러니까, 여기 이제는 기술들은 있어요. 그런 기술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500살까지 살 수 있는 그게 뭐 되겠어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세계 10대 제약사 중에 한 곳인 에브비라는 회사가 이 칼리코에다가 15억 달러를 투자했어 또. 아유, 근데 세계적인 그 제약사, 의약회사들이면. 근데 이게 세계 10대 제약사 중에 에브비. 저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회사가 15억 달러를 투자를 했답니다. 이 칼리코에다가. 그렇죠. 아니, 글로벌 제약사가 어떻게 저렇게 큰 돈을 투자를 했냐. 15억 달러. 1조 8천억을. 야, 대단하다. 뭔가 정말 일이 뭔가 좀 500살까지 안 바래. 한 200살까지만 살아도 되는데, 아니, 어떻게 돈을 이렇게 투자하냐. 야, 뭔가 일어날 것 같다. 분위기가 이제 달아오르는 거죠. 원래 이런 게. 자, 위험에 투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해서, 그래서 그 구글은 인공지능 전문가인 데프니 콜러 박사를 영입해서 엄청난 데이터를 분석하는 유전자 지도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해 도전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는 그러니까 여기 구글이라는 이 칼리코 계통에 바로 아까 얘기한 커즈와일 이 사람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커즈와일 이 사람이 구글하고 손잡았어요. 자, 구글하고 손잡고 이 사람도 이제 같이 연구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는 구글의 세르게이 브린 창업자예요. 구글의 인간 수명 프로젝트, 500세 프로젝트, 수명 연장 기술, 칼리코라는 회사. 그래서 타임즈에 어떻게 쓰면, 구글은 can solve death. 구글은 죽음을 해결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구글이 뛰니까 뭐야? 아마존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아마존도 뛰어야 돼. 그래서 뛰는 거예요. 어떻게 뛰어?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2016년에 유니티 테크놀로지에다가 1억 2,700만 달러를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 1,400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게 뭐 어떤 기술이냐면 늙은 세포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해서 노화를 방지하는 약을 개발하고 있답니다. 늙은 세포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젊은 세포로 바꾸고 더 이상 늙은 세포가 늙어서 죽지 못하게 이렇게만 자라지 못하게 하는 노화를 방지하는 약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는 뭐냐, 오라클이라는 회사, 아주 유명한 회사인데 일종의 데이터베이스 계통에서 유명한 회사예요. 업계 1위, 소프트웨어 업계 1위를 놓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뭐 경쟁하는 건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라클이 시장 자체가 틀려요 원래. 근데 오라클이 좀 틀리죠. 오라클은 이제 중대형 업체들 대상으로 하는 데이터베이스 업체인데, 이 외에 앨리슨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그 천재, 이 사람도 창업자. 제가 과거에 경영학 내용들 이렇게 공부할 때 저기 했는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분도. 자, 그래서 이 오라클에서도 영생을 위한 시장에 가장 오래전에 뛰어들었는데, 이게 원래 오라클 레리 앨리슨이 제일 먼저 뛰어들었어요. 근데 그 의학재단, 1997년에 의학재단을 설립해서 3억 3,500억 달러. 3억 3,500달러. 그러니까 뭐 3,640억 원을 1997년에 이미 투자를 해서 뭐를 했어요? 영생 추구를 했대. 이 앨리슨이라는 사람 확실히 뛰어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때? 세계적인 그 소프트웨어 이쪽 계통 업체들이 구글, 아마존, 오라클 이쪽 최고 경영자들이 돈들을 막 투자하면서 이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너도 나도 부자들이라는 사람이 막 뛰어듭니다. 자, 피터 틸, 페이팔 창업자 피터 틸, 자산 20억 달러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500세까지는 안 바라고 120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그래가지고요. 요거를 돈을 또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쭉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무드셀러 재단에 350만 달러 투자했다, 뭐. 그래서, 일단 세포 손상과 가다 분열, 미토콘드리아의 돌연 변이를 포함한 7가지 형태의 노화 치료 약물을 집중 연구, 뭐 이걸 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틸이 왜 이렇게 하고 있냐면은 자기 오래 살라고 하고 있다. 틸이 이처럼 비용과 노력을 들이는 것은 1차적으로 본인의 장수를 위해서다,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기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도 그것도 병원에 누워 계시기 전에 이 프로젝트를 좀 추진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는 이런 경향들이 이제 뭐 다양한,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인공지능기에다 생명공학이라 또 NRG 기술에는 그 나노 기술 이런 거 연관돼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연관돼 있는 거니까, 이런 이런 종류의 그에 관련돼 있는 그게 다 의료 산업계도 그렇고 다 그렇죠. 생물학계도 그렇고 다 모든 것들이 다 연관돼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거기서 한행세 하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관심을 갖고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점점 이게 이제 길가메시 프로젝트가 뭐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점점 분위기가 그냥 달아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은 이제는 뭐냐면은 트랜스 휴머니즘이다라고 하는, 트랜스 휴머니즘. 요즘 나오고 있는 얘기가 이제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기계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첨단 과학기술의 반란은 이미 시작됐다. 그들이 그리는 미래에 인간의 노화, 질병, 죽음이란 없다. 인간에게는 앞으로 노화되거나 질병에 걷거나 죽음이라는 건 없다고 주장을 한다. 그게 어떻게 해서 없어져? 과학기술을 가지고 그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런 걸 가리켜서 트랜스 휴머니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모든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서 한행세 한다고 하는 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이제 도전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정신 나간 놈입니까? 제가 지금 여기 TV 채널 가지고 불사 영생을 외치고 있는데 제가 정신 나간 놈입니까? 최소한 저는 지금 최첨단 가는 사람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 저는 돈 한 푼 없지만은 어때? 제가 불사 영생 기술을 지금 전개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제가 정신 나간 놈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건 인정을 해줘요. 이게 종교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주 구체적인 얘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원래 공학 출신이기 때문에 이 과학기술 혁명에서 이렇게 하는 걸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게 하는데 우리 이걸 같이 연구를 해보자, 그런 얘기인데, 어쨌거나 이렇게 지금 이런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그러니까 나름대로 세상을 움직인다고 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영생의 문제, 불사 영생의 문제, 바로 길가메시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저 역시 불사 영생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불사 영생의 문제를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계속 고민을 해온 문제였다, 그런 얘기죠. 인간이 불사 영생, 그거 참 매력적인 일이다. 근데 불사 영생이 좋기만 한 걸까? 과연 뭐가 문제일까?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실제 종교라든가 모든 걸 다 통합해서 연구를 해야 돼요, 이 문제를 풀려면은.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 과학기술 계통에 있으신 분들이 수단들이 있으니까, 이제 지금 돈이 있으니까, 그리고 돈도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저 역시 이 분야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에 해법을 내 가지고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메커니즘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미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친놈이라고 생각하고 종교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런 관점에서 접근해서 봐주시면 좋겠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